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유시민 씨의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변방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발언을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로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므로 곧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발빠르게 정부 효율부를 구성하여서 이 이름을 도지라고 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상반되게 한국의 비트코인 현황은 원래는 1등이었지만 선두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2013년에 코인을 맨 처음 매수하고 오랫동안 코인을 해온 입장으로서 한국이 비트코인 변방국으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유시민 씨의 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ETBC 종편에 나와서 그의 영향력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호도하였는데요.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약 2천만 원대로서 버블이다 거품이다 말이 많았지만 그 뒤로 비트코인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전혀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만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한국은 업비트가 거래액 세계 1위, 빗썸이 세계 3위로서 암호화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 인물로 인해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는 이 발언과 함께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비트코인의 본질을 호도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썰전에서였습니다. 이 방송은 굉장히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씨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면서 화폐의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화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치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이상 각국의 세계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국의 화폐 가치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환율도 지금 1,400원을 뚫었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화폐의 안정성은 원래 담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엔지니어들이 화폐라고 하는 게 정확히 몰랐다고 하면서 엔지니어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죠. 원화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걸로 봐서 이 시스템을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결과 한국은 거래소를 규제함으로써 트래블러라든지 입출금 제한과 같은 불편성이 생기게 되었고, 반면 미국은 자국 내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육성하고 테더 대신에 USDC, 서클을 확장하는 등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패권은 점점 더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는 뉴스에 나와서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도박장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대기업들조차 세계 시장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는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근로자들을 억대 연봉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업비트나 빗썸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제로 인해서 업비트는 1등에서 지금 바이낸스와 거래량이 4배 정도 차이 나게 되었고 선물 시장은 작동하지도 않고 있죠. 빗썸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에서 현재는 중상위 거래소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코인원은 예전에 선물 거래를 만들었다가 처벌받게 되는데 무혐의를 받았지만 거래소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시민 씨의 발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도박장으로 규제함으로써 각종 기능들이 개발될 수가 없었는데요. 한국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도 쓸 수 없고 스탑로스 기능도 없고 쇼 포지션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의하고 있는 바이빗이나 OKX, 맥스시 거래소 등에서는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헤지 모드 또는 큰 수익을 얻어주는 밈코인들을 쉽게 거래할 수 있고, 또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익 내주는 트레이딩 봇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암호화폐에 사회적 기능이 없다, 투기 열풍이 심화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암호화폐에 사회적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당시 유시민 씨 주변에 코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햄스터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5천만 명으로 한국 국민 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당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1억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는 더욱더 커지겠죠. 또한 투기가 있으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금 역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적인 자금이 몰렸습니다.
투기가 있으면 없애야 된다고 하는 유시민 씨의 논리로는 금도 폐지해야 되는 걸까요? 그는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 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탠스는 과거 그가 같이 정치활동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한 방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요. 이는 유시민 씨가 시세 차익을 보는 관점을 투기꾼이라고 보는 것과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겪으셨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죠. 종부세를 도입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등 사회주의적인 정치를 폈지만 이러한 규제는 가격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 성향이 비슷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규제하였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이 되고 말았죠. 이렇듯 돈이 생기고 있는 곳에 육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하고 세금을 때려서 성장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스탠스는 유시민 씨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코인 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제대로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시 방송에서 몰상식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암호화폐가 다 없어질 거라고 하였으나 시스템적으로 암호화폐가 훨씬 더 뛰어나죠. 그보다 더 먼저 민주당으로 인해 폭등해버린 부동산으로 인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한국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멸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절대 손대지 말라 하며 비트코인을 거의 무슨 마약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절하였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코인에는 과세해야 된다면서 자신들은 코인을 뒤로 다 사놓고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대량 갖고 있다면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여 김남국 의원 꼬리 자르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민주당이 유시민 씨를 통해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 비트코인을 소유하려고 한 다음에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들통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 중에 김남국 의원이 제일 막내라서 끝발이 떨어지니까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코인 소유를 감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2018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진짜 돈을 냅두고 왜 가짜 돈을 사냐며 코인을 비판하였는데요. 그는 신용화폐 제도에 대해서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용화폐 제도는 은행이 아파트와 토지와 같은 진짜 자산의 담보물을 가지면 은행이 가짜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는 비트코인을 가짜 돈이라고 하고 원화를 진짜 돈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이 신용화폐 제도에 대해서 아예 이해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으려고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지 못하게 했는지 뭐가 됐든 선동질을 계속했습니다. 이 신용화폐 제도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 짐바브웨 달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0이 많은 지폐 한 장으로도 계란 3개 겨우 삽니다. 즉 계란과 같은 진짜 가치를 지닌 물건이 진짜 돈이고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은 가짜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과거 화폐를 담당하였던 금과 달러를 비교할 때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나은 기능적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은 비트코인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시민 씨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말이 세상에 먹혔던 것은 그 이미지 관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에 지속해서 언론에서 바르고 올곧은 투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의 인생사를 돌아보면 남의 비판만 해댔을 뿐 자기 스스로는 제대로 무언가를 이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유축세라고 하죠. 그가 비트코인을 알지도 못한 채로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시민 씨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선동하는 일만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죄 없는 민간인을 감금 폭행하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의 버릇이면 모르겠지만 그는 나이가 먹고도 계속해서 이런 짓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롤하고 있는 수많은 게이머들을 롤대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더 세게 2030 남들한텐 쓰레기야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유시민 씨 뇌가 쓰레기거든요. 반면 2030 여성 유권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포용해야 할 어르신이 남녀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가 올바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실제로는 죄 없는 민간인을 심판하고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도박쟁이라고 하대하며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유시민 씨를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속해서 지금도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잘못이 매우 크죠. 하지만 본인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도 큰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맞았었는데요. 저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유시민 씨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앞서서 그가 코인 투자자를 코인충이다, 도박꾼이다, 온갖 선동질을 해댄 대가를 치르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를 보여주지 못한 만큼 유시민 씨도 코인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는 과거 종북 활동이 발각되어 지금은 해산한 통진당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자기가 알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의 나이 65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줄 모르면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가 최근에 한 쇼츠 발언을 인용하여 제가 유시민 씨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한국이 비트코인 변방국으로 떨어지게 된 데는 유시민 씨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저는 유시민 씨에게 아부하기 싫어요. 유시민 씨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을 하나도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유시민 씨가 대한민국 국민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에 잘못된 언행으로 이미지를 씌운 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시민 씨 지금이라도 책임을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씨의 발언 이후 성장이 멈추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없어서 불편해진 한국 거래소 대신에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해외 거래소 사용법에 대해서 저는 오랜 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매우 숙달되어 있지만 영어로 돼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새로운 기능 등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사용하기가 매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텔방에서 여러 가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유시민 씨 때문에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텔방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시민 씨가 말한 2030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 시장 분석과 유망 알트코인 추천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시장 관점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